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 보육은 계속돼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니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져라. 서울시가 지난달 13일부터 대대적으로 내건 광고 문구입니다.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불법 여론전이라며 박원순 시장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서울시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무상 보육 논쟁, 그 중심에 서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시간에 출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하려던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현안에 네. 대한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서울시는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은 돈 많은 서울시가 박근혜 정부 욕먹이려고 일부러 엄살을 부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 무상보육의 위기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뭐 참 딱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 뭐 저희들이 이런 광고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네. 어려운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드리는 하소연이다, 호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0-5세 무상 보육에 대한 국가의 전면 책임은 또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제 약속 공약이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서울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국회에서 사실 이런 지방 정부와 논의 없이 이렇게 확대 결정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로서는 뭐 이런 이른바 무상 보육에 대한 그 예산이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결정돼서 지방 정부의 이제 매칭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게 됐는데요. 근데 그 비율이 뭐 사실 웬만하면 이 정책 자체는 뭐 저희들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방 정부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게 서울시의 경우는 80대 20, 그러니까 80을 서울시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아동들의 비율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서울에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아주 커진 것이고요. 네. 지금 약 한 3,700억 정도의 부족 예산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걸 추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부동산 경기 위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는 한 지금 뭐 7천억 정도의 세수 부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추경이 아니라 감추경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실 뭐 보편적 복지 또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뭐 무상 보육의 확대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이게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지방 정부도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희들 바람으로는 중앙 정부가 조금만 더 부담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네. 뭐 이렇게 잘 해결되고 잘 서로 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상 보육과 관련된 예산 부담 비율이 서울시가 8이고 정부가 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금 50대 50이죠. 그래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뭐 물론 서울시가 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또 이 아이들이 이 무상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워낙 서울시는 많습니다. 이번에 확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약 21만 명의 보육 대상 아동들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 뭐 다른 지방 정부도 사실은 비슷하긴 합니다.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정말 원칙 또 미래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게요. 네. 지금 뭐 무상 보육 또는 뭐 이런 어떤 복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방 정부로서는 부담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 또 이것은 뭐 이제 저희들 지난 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그 당선인이셨던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런 전국적 사안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때 시도지사들이 네. 다 모였을 때도.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원칙이 먼저 이제 정립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럼 당장 9월부터 무상보육 중단 위기 이런 보도들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끝내 지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광고도 또 드렸고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경로로 저희들이 그 호소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찌됐든 중앙정부의 뭐 약속이기도 하셨고 또 큰 시대적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나 중앙정부가 어쨌든 이런 그 저희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원칙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서울시가 선심성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경전철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개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줄여서 무상보육 예산으로 충당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뭐 그건 전혀 사실에 기초한 말씀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경전철만 하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그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뭐 서울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요. 지금 서울시가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약 한 20조 정도의 이 채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지금 갚기도 참 힘겹고 또 이 경전철의 경우에는 이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재정 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뭐 민자 사업의 문제점이 과거에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걸 잘 조절해서 저희들이 민자 사업으로 또 이걸 추진하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뭐 지금 어려운 그 재정 여건은 분명하고 뭐 저희들이 돈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 아동들의 보육 사업에 안 쓰고 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경기도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무상급식 중단 선언이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재정 현실의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문수 지사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도가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사실 이런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 삶의 질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복지 수준은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UNDP가 매년 내고 있는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보더라도 뭐 저희들이 거의 중진국 이하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나 삶의 질의 영역에 이제 국가가 제대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뭐 이제 거의 뭐 저는 우리가 이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복지의 여러 공약들이 뭐 지난 총선이나 지난해 대선에서도 뭐 확인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재정인데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이 사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가 또 국회가 정해준 아주 제한된 세원 안에서 시민들의 이런 소소한 어떤 삶의 요구에 답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보편적 복지를 확립한 그 유명한 페르손 총리가 천명한 10개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10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보면 뭐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국가의 부담을 떠안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의 원칙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뭐 거기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런 복지라는 것은 큰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원칙의 하나는 뭐 지방 정부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중앙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국정원 사태 관련인데요. 국정조사가 반쪽으로 끝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덕본 게 없다. 국정원 셀프 개혁, 그러니까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국정원 정치 개혁 개입의 대표적인 피해자이시기도 한데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 아동들에 대한 뭐 무상 보육 문제라든지 사실 이런 민생 때문에 네.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코멘트할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정말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국정원 사태와 같이 국정원이 어떤 국내 정치, 어떤 일정 정파의 이익에 뭐 예컨대 대변하거나 또는 일정한 정파를 저는 무슨 탄압하는 네. 그런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 본래 설립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그런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국정원 사태를 보면 뭐 그런 일반 국내 정치에 대해서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댓글을 단다든지 또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뭐 시정에 관해서 이 딴지를 거는 그런 댓글을 아주 대규모로 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만드는 일, 뭐 이게 저는 뭐 중요한 일이고 또 사실 뭐 그게 결론 아닌가요? 네. 네, 여쭤볼 것들이 무척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